이번 시간에는 일시해본 체류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행정심판 인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외국인으로 일시해본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후 5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하던 중에 다시 특정 활동 체류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점수요건 미비를 이유로 출국 기한을 정해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청첩본부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청구인 주장을 보면은 청구인 점수제 수능 기능 인력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기준 점수인 52점을 충족해야 하지만은 그동안 한 번도 기준 점수에 미달된 적 없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해 55점으로 산정한 심사표를 가지고 피청구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담당 공무로부터 과거 주소 이전 신고를 늦게 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5점이 감정된다는 사실과 전세 보증금을 점수로 넣을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여 이를 보완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전세 계약서를 갱신하여 신청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바뀐 담당 공무원이 전세 보증금은 국내 자산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한국 능력시험에 의한 어느 점수를 채워보라는 말을 함에 따라 한국 능력시험의 응시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직권 연장의 처리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단순한 무지로 늦게 한 거주 이전 신고에 대하여 감점 5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체류기간 연장 점수 요건에 단 2점만 부족하며 담당 공무원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전세 계약서를 갱신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보안 지시로 이 사건 직권 연장 기간 동안 관련 중앙부처의 추천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에도 이러한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 이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의 주장은 피청구인은 이 시험원포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점수제 선발 안내에 따르면은 점수가 52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평가 항목 중 국내 자산 점수는 1년 이상 보유 중인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그 대상이고, 한국 능력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점수를 줄 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 종합은 50점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 타당한 것이어서 청구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 판단을 보면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서 이 한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고, 신청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의 허가권자가 여기에 따라서 잘못된 사실관계 근거로 해가지고 비례원칙에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지한 이 사건 점수제 선발 안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수능기능 인력 자격의 점수제 평가의 경우 총점이 52점 이상이어야 하고, 그 평가 항목 중에 국내 자산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유 중인 본인 소유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감점 요인으로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또는 기타 국내 법령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청구인의 국내 자산 점수는 0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체류지 변경 신고를 10월 이내에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출입국 관리법 1회 위반으로 감점 5점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인의 총점은 필청구인 작성 심사 보고서의 내용처럼 5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2021년 6월 29일 필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할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세계약서 갱신에 의한 전세보증금으로 국내자산 점수 보완을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의한 한국어 능력 점수 보완을 각각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살피건대 당초 청구의 처리기간 연장 만료일이 2021년 7월 30일이었으나 2021년 7월 19일 법무 출입국 외국인 정책 공부에 이 사건 집권 연장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집권 연장 기한인 2021년 10월 30일까지 다른 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출입국 사무 통보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과거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대로 있는데 청구의 외국인 등록증을 보면 처음 기재된 거주지 이전 신고일인 2019년 4월 15일부터 이 사건 처분 때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에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역시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보고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의 체류지 변경 및 신고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처분 때까지 약 13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03년 7월경 처음 입국한 이래로 약 17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체류지 변경 및 신고 행위 1회 외에는 출입국 관리 법령 또는 다른 국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점수 요건 이전 미비를 이유로 한 사건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게 되었고 분석을 하자면 13년 동안 출입국 위반 사례 1회만 있고 그에 따른 고의성이 없으므로 점수 요건 이전 미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인용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 벌금, 기술유예,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으로 출국 위험이 있다든지 범법 경력으로 인라인에서 1세원포 불우가 된다든지 타비자 변경 신청을 해도 잘 안 될 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비자 및 사법심사 전문 행정사 리걸 행정사 사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